아넴 망원경근은 칠레 사막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착했습니다. 흰색, 흐릿하고 형태 없는 점이 별의 영역을 가로지르며 시속 21만 킬로미터, 그것은 소행성도 아니었고 평범한 해성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계산 결과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성간 방문자, 기록상 세 번째였습니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르마이 아틀라스. 발견은 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소행성 지구 충돌, 마지막 경보 시스템, 그냥 또 다른 일상적인 기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첫 측정부터 그 물체의 궤도, 매개 변수는 어떤 전통적인 모델에도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궤적은 쌍곡선, 즉 그것은 태양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양계를 가로질러 우주의 심연으로 돌아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궤도 정밀도 태양계 평면에 대해 단지 4.89대 경사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작아서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터의 침천보다 낮습니다. 최초의 공개 데이터는 전 세계적인 과학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그것의 궤도선을 배치했다. 추적 가스 궤도 선화성에서 직접 관찰하기 위해 7개의 프로브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수십억 달러가 추적에 투자되었으며 전 세계는 약속된 이미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흐릿하고 세부 묘사가 없는 이미지로 대상의 실제 구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아비 리즈 하버드 대학에는 경고음을 울린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 중 하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밝기가 전통적인 해성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공식 사진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사진 포럼에서는 가정용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마치 거꾸로 된 꼬리 해성 물리학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태양 역학의 법칙과 모순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 2017년에 보리소프 2019년과 지금 3i 아틀라스 2025년, 성간 어둠에서 온 3명의 방문객, 그 3명은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르마이 에이틀란는 생체 밝기는 불규칙적으로 변했고 예측 가능한 열 패턴도 없었다. 그 발광 현상은 단순한 햇빛 반사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했다. 분광 분석팀은 또 다른 불안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석 초기 판도값의 철분 니켈 방출은 강렬하고 변칙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알려진 어떤 자연 천체에서도 이전에는 관찰된 적이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우주화학에서 이 두 원소는 항상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항성 용광로가 같은 종류의 물질을 융합시킨 결과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과학적 합의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발견된 내용의 일부만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주기관들은 안해 그리고 중국 국가안보국 중국인들은 일반적인 진술에만 국한했습니다. 지구로 무해하게 도달하는 특이한 특징을 지닌 성간 해성, 철의 부재, 뒤집힌 꼬리, 불규칙한 광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 망원경들이 계속해서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는 훨씬 더 당혹스러운 사실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마이 에이틀란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궤적은 마치 미세한 조정에 반응하는 듯 정교하게 조정된 듯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오차 범위는 매우 미미했다. 태양 복사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작았다. 이 시점에서 이론은 나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르마이 에이틀라스에서 고대 해성, 아마도 우리 태양계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더 오래된 시대의 파편이자 우주적 대격변의 생존자입니다. 반면에 비전통적 현상,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무언가. 행성 전체가 천문대가 되었다. 아타카마 사막부터 하와이 관측소까지 모든 관측 장비가 하늘의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물체는 화성 궤도를 가로지르며 강렬하고 거의 맥동하는 듯한 반사광을 만들어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했는데 얼음 천체의 예상된 열적 거동과는 상반되었다.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 2025년 10월 3일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지점은 약 3천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저것이 이번에는 고노출 시퀀스로 그 물체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겉보기 신장 그 이미지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빛나는 줄기를 보여주었는데 마치 풀룸 깃털처럼 생겼지만 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은 꼬리일까요? 가스 방출일까요? 아니면 입자 구름에 둘러싸인 고체일까요? 아비 뢰브는 다시 한번 말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 이야기 오무아무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사나이 아틀라스는 태양 뒤로 사라져 엄폐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상 망원경으로는 몇 주 동안 관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관들이 조용한 기간을 준비하는 동안 과학 포럼과 독립 커뮤니티에서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라스에는 우주의 알려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양의 그림자 속으로 뛰어든 순간 천문학자, 물리학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관찰 데이터는 예상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드러날 이상 현상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할 것입니다. 실종된 지 며칠 후 사나이 아틀라스 태양 뒤편에서 지구의 관측선들은 이성을 거스르는 듯한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어떻게 반사되거나 방출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빛 신호인 편광을 측정한 결과 자연체에 불가능한 값,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비층 극단적인 부정적 양극화 6.4득 각도에서 2.77%, 반전은 단 17댁입니다. 이 수치들은 기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알려진 해성 관측 자료는 없습니다. 장차가 되는 행동입니다. 마치 물체가 빛의 산란 방식을 조작하여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과학계는 신중하게 반응했다. 유럽 우주국 데이터가 비정상적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아비 리즈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것이 2017년에 채택된 부정 입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오우무아무 악골이 없는 가속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주 먼지로 편리하게 취급되는 또 다른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기관의 침묵이 더욱 조직화된 듯 보였다. 공식 성명은 여전히 일반적이었지만 독립적인 과학 포럼에서 일련의 유출 정보가 유포되고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럽 남방 천문대 무서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틀란스는 초당 약 100kg의 니켈을 방출하지만 철은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알려진 우주화학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천체 형성 모델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철과 니켈은 항상 함께 형성되며 거대한 별의 동일한 핵융합 과정에서 융합됩니다. 따라서 철의 부재는 부자연스러운 기원 또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과정, 초기 해성 가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석이 등장하면서 세부 사항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악골이 반태양광, 태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방출된 먼지는 모든 기록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물질이 태양풍의 흐름에 맞서 방출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태양풍은 초당 수톤의 물질을 밀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역학적 모델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뢰브는 토론의 분위기를 바꾸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가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도 있다. 그의 블로그에 게시되고 과학 저널에 인용된 이 주장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밝기의 세기와 물체까지의 거리를 직접 비교한 결과였습니다. 밝기가 거리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내부 전원. 이 아이디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성간 천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어쩌면 통제된 방식으로 태양계를 통과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안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아틀라스를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성간 혜성이지만 자연현상과 호환된다고 묘사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분극현상, 철의 부재, 그리고 자체 발광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은 다른 주제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물체는 등장했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아마추어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단지의 궤적을 설명합니까? 짠말9대 기울기 행성의 궤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까? 독립적인 분광 분석에서 규칙적인 강역으로 나타나는 광도 진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아지는 듯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무엇이 위태로운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채널은 언론이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벨을 눌러주세요. 각각의 행동은 우리의 조사를 강화하고 실제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천문대들이 태양 반대편에서 이 물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출된 문서가 독립연구자들 사이에 유포되고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및 스펙트럼 판독 10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얻은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틀라스가 아직 관측 가능했습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관측된 천체는 지나치게 대칭적인 회전 패턴 마치 인위적으로 안정화된 것처럼.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아틀라스의 밝기가 태양의 각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표면이 불규칙한 물체처럼 빛을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균일한 방식으로, 즉 금속 구조와 유사합니다. 좀 더 신중한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데이터가 잘못 해석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에게 문제는 더 이상 그 물체가 자연물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될 수 있었을까. 루에프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공개적으로 인공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인위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관찰된 신호는 알려진 자연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그 문장은 불길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만에 사리아이 에이틀라스라는 이름이 다시 전 세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상, 기사,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ESA가 공개한 적외선 이미지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밝기 변화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의 도발처럼 들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정확한 7초 강역으로 규칙적인 펄스. 기술적 인공물에 대한 가설은 상상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기에 있었다. 차갑고 수학적이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반면에 기관들의 침묵은 공식적인 설명보다 더 귀가 먹을 만큼 큰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아틀라스를 그저 또 다른 자연적 이상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인간 기술의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토론이 확대되면서 더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호 천문대가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입자 방출의 급격한 변화 태양에 가까워서 스르나이 아틀라스가 태양 코로나를 통과하는 순간과 일치합니다. 데이터는 짧고 조밀하며 완벽하게 구분된 특이한 자기 간섭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42분 동안 ESA의 태양 관측 장비 중 일부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물건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다시 나타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 하늘에 나타날 것이 그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천체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로브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은 현대 과학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 재등장 사리마이 아틀라스 2025년 11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ESA와 나사 망원경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렌즈를 겨누었지만 실제로 관측된 천체는 달랐습니다.
밝기가 달랐고 스펙트럼은 이전 측정값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궤도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조정된 것 같았다. 몇 주 동안 천문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가설도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태양 뒤로 사라진 성간 천체는 마치 변형되어 돌아왔다. 2026년 2월에 발표된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틀라스의 근일점 이후 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의 벡터 변화, 뉴턴 물리학과 양립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의 변화. 변동은 최소였습니다. 약 0.4%. 그러나 다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외부 또는 내부 힘절제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묘한 세부 사항에 시면이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이라면 이러한 이상 현상은 성간 천체를 지배하는 역학 법칙의 일부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기록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구 외부의 기술적 개입. 그러나 이 데이터는 우주 기관들에 의해 신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SA는 이러한 변화가 불규칙적인 가스 방출, 즉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인 가스 방출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침묵의 합의는 다릅니다. 열 패턴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설명은 다시 한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우무아무아 꼴이 없는 해성. 소호의 자기 간섭을 기기 오류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각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적인 기록입니다. 현광 판도값, 비정상적인 열 방출, 태양풍에 남겨진 에너지 흔적 등은 모두 기록되어 있고 변경 불가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깊게 살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패턴이 명확합니다. 우주의 혼돈에 기하학에는 지성이 존재합니다. 웨브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마지막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미지의 것을 위협으로 여긴다면 우주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실제 딜레마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간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종은 미지의 세계를 다룬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오만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가 우리의 확신을 투사하는 텅 빈 무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주는 우리를 지켜보며 특이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관찰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우리의 호기심이 어디까지 갈지 시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름을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불가능에 맞설 용기를 가졌을 때 바로 위대한 과학적 도약이 탄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러는 교리의 의문을 제기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저항했으며 호킹은 공허를 측정했습니다. 이제 뢰브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립되고 조롱당하지만 무관심은 인류의 진정한 지적 붕괴이다. 대중에게 숨겨진 것이 반드시 금지된 진실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집단적 무능력, 우주에 지구보다 오래된 의식이 있고 기술적으로 활동적인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철학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 기원, 창조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재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항성계의 파편이 우리 항성계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고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우주가 정신이라면 사마이 아틀라스는 아마도 우주의 첫눈에 보이는 생각일 것입니다. 짧은 번쩍임, 우주의 눈짓으로 말하려는 것, 나는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징후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징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용기를 가질 것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결정은 우주기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에요. 이 조사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세나이 에이틀락가 실제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커뮤니티의 일부입니다. 결국 우주는 우리에게 답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보내요. 그리고 오직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까 이웃아이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